자, 구글에 예티 버팅을 검색해 봅니다. 먼저 성인 인증 표시가 보이네요. 이미지를 누르면 저희 커버에 있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티 버팅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예티 위에서 사진을 찍는 인증샷 문화입니다. 그것도 한 사이즈 작은 수영복을 입고 몸매가 더 부각되도록 찍습니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2016년 9월에 유행이 절정이었던 걸로 나오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봤습니다. 맥심에서 9월 1일에 소개를 해줬네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이한 밈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얼반 딕셔너리에도 별다른 이유가 써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티와 풍만한 엉덩이를 뜻하는 부티를 함께 쓰면 운율이 생깁니다. 예티와 부티, 이 라임에서 오는 위트가 이 엉덩이 자랑이라는 놀이문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행을 보면 우리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이런 비키니 캠페인을 보고 우리도 하자고 말한다면 이렇게 설득해주세요. 이 전략이 정말 통한다면 튼튼함을 강조하는 모든 제품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깔고 앉아야 합니다. 튼튼한 카메라, 튼튼한 TV, 튼튼한 컵,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아 유행을 하더라도 이 행사를 보는 사람은 제품보다 여성의 몸을 기억할 확률이 높습니다. 금팀장님, 성공이라는 건 행동이 만드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게 하는 방법 알아요? 던질 수 있는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건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아마도 대표님이 만들고 싶은 운은 단순히 주목을 받는 건 아닐 겁니다. 판매도 같이 대박이 나는 거죠. 이런 진짜 운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덕후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한 방법입니다. 디올의 운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찾아왔습니다. 전쟁 후 황폐해진 시대는 풍요로웠던 과거를 그리워했는데요. 디올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그들의 결핍을 채워줬습니다. 이런 운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히 자신의 매니아층에 집중해온 디올의 노력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젠틀몬스터의 운은 전지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찾는 대표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덕에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도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 수 있었죠. 대표님,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됩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 덕후들이 좋아할까? 우리의 다양한 시도는 이 명확한 기준 안에서 해야 합니다. 자, 이래도 대표가 설득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도망치세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덕후를 통해 브랜드를 만드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잘 만들었다고 바로 팔리는 건 아니죠. 이제 우리 고객인 덕후들에게 접근하고 판매를 해야 될 텐데요. 실제 창업을 한 대표들을 보면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티는 어떻게 했길래 하루에 50억씩 팔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두 형제가 일부러 비싸게 만든 건 아닙니다. 튼튼하게 만들려다 보니 한우를 만드는 이중획척 성형이라는 공정을 사용하게 됐고, 그들도 시제품을 만들고 놀랐다고 합니다. 형, 이거 300불은 받아야겠는데. 그래서 그들의 시작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마트에 입점하지 않고 지역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나 대형 백화점에 입점하지 않고 낚시터를 찾아다닌 겁니다. 창업을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애지중지 만든 내 제품을 갖고 투자자나 이런 거래처에 거절당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당시 그들의 방법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조사를 하다가 영업을 도왔던 대행사를 찾았습니다. 당시 담당자 월티는 이 마케팅을 풀뿌리 전략이라 표현했는데요. 이 대행사 평이 꽤 좋습니다. 캠핑이나 아웃도어 용품으로 미국 진출을 원하시는 분은 접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티를 담당하면 유통 채널이 잘 뚫려 있을 거기 때문에 제품의 경쟁력만 있다면 포모스를 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그들의 영업 방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직접 낚시 상점을 찾아갑니다. 그리즐리도 못 부수는 녀석을 갖고 왔습니다. 대표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팔아서 5달러를 남기는 것보다 예티를 팔고 100달러를 남기는 게 게이드가 아닙니까? 소규모 무역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낚시계의 인플루언서를 만났습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아는 인플루언서와는 다르게 그들이 사진을 찍으러 모이는 곳은 사료 종자 상점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예티의 전략은 처음부터 성공이었을까요? 굉장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예티 덕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노래도 나왔습니다. 크리스 제이슨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노래 가사 중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배를 살 수 있고 트럭을 살 수 있고 예티 110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겁니다. 마케팅에선 이런 전략을 란체스터 법칙이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항공 엔지니어인 프레드릭 란체스터가 공중전을 보다가 개발한 전략인데요. 쉽게 말하면 작은 회사가 큰 회사와 싸워서 이기는 전략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곳에서만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티는 가장 큰 유통사인 월마트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덕후들이 모이는 사료상점을 하나씩 점유하기 시작했죠. 사업이든 회사든 학교든 경쟁을 하기 전에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기가 나한테 유리한 곳일까?
않습니까? 브랜딩 차원에서 이런 시전의 장점은 고객과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데요. 일종의 직관의 통합, 입덕 같은 겁니다. 예티의 노래를 부른 제이슨 같은 고객이 만들어질 기회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류의 사용자를 sneezer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sneezing, 기침을 해서 침이 튀듯 입소문을 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 예산과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럴 때 이 스니저를 활용하는 법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다음에 대표가 꼭 해야 되는 일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예티는 2006년 출시 후 5년이 지나자 없어서 못 파는 상태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생산을 늘리기 위해 지분을 매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5일 예티는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가격은 주당 18달러. 지금은 얼마일까요? 지금은 300%가 오른 47달러네요.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려면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정리하겠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마 명품이라 하면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티는 덩치 큰 빅마이크, 할머니 수지, 단돈 100만원을 들고 고무로 받은 인증, 이런 시골 이야기를 바탕으로 10배가 비싼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브랜드의 덕후가 누굴까? 그들은 어떤 불편함을 느낄까? 그리고 불편함을 찾았다면 그들이 사이다를 느낄 만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배려 있고 섬세할수록 고객은 큰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불편함을 공감하고 해결하는 과정, 한편으로 브랜딩이란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The only thing I do know is that we have to be kind. Is that we have to be kind. Is that we have to be kind.